그래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이 부분 볼게요.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토론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 논제가 뭐야? 토론의 주제. 그쵸? 토론의 주제를 바로 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주장, 제안 이런 것들이 논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쟁점이라는 거는 이 찬성과 반대측이 대립하는 내용을 쟁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토론의 주제, 논제이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뭐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찬성층하고 반대측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서 학생들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게 이 문장의 바로 쟁점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는 내용. 그리고 논증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이유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을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게 논증이고요. 이 논증을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논증을 하냐? 논지 플러스 논거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럼 논지하고 논거가 뭔데? 논지는 주장이고 논거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논지라고 하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요점이 바로 논지라는 거고, 논거는 자신의 근거를, 그런 의견,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바로 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지하고 논거를 통해서 논증을 구성을 하고요. 그 논증을 통해서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토론은 일반 토론이 아니라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찬성측 반대층이 교차 신문을 하는 거야. 교차 신문이 뭐냐면 뭐 상대측이 입론을 하잖아. 찬성측이 입론을 해요. 그럼 반대측이 찬성측의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찬성측이 막 뭐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측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러이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단계가 바로 교차신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론에서 이 교차신문 단계가 추가된 거야. 입론 다음에. 그래서 그게 바로 반대신문식 토론이고요. 이 교차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지,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르는 토론이 바로 이 교차조사식 반대신문식 토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다시 펴시고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교과서 알아두기 페이지부터 볼게요. 왔나요? 자, 토론의 논제와 필수 쟁점. 토론은 어떤 논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밑줄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가 바로 토론입니다. 자, 논제는 토론의 주제이며 필수 쟁점, 아까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그 대립하는 부분 중에서 필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을 필수 쟁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정책 논제예요. 정책 논제라는 게 뭐냐면 이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냐?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맞냐? 유지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정책 논제란 말이야. 이 정책 논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필수 쟁점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정책 논제의 경우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다뤄야 돼요. 논제로 제기한 문제가 심각한지 밑줄 치시고 거기다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쓰세요. 문제의 심각성.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맞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문제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 정책을 통해 정말 해결할 수 있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실행 가능한지 밑줄 치시고, 그게 필수 쟁점 중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으로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방안을 실행해서 어떤 효과 및 개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 정책을 했었을 때 효과가 뭐 어떨지에 대해서 찬성 측은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 측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필수 쟁점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토론의 논증 구성 방법. 토론은 상대방과의 논리적 싸움이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찬성 측은 쟁점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을 구성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을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한다. 양측은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주장이 아까 말했던 논지겠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거겠죠. 그리고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마련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논증을 또한 양측은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통계조사 등을 활용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믿을만한지 타당한지 공정한지, 믿을만한지 타당한지 공정한지, 믿을만한지는 뭐 신뢰성이겠고, 그쵸? 신뢰성. 타당한지는 타당성. 그리고 공정한지는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주장과 근거를 판단을 할 때 이 세 가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따져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논제라는 거는 사실과 가치 판단의 기초에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고, 핵심 쟁점은 정책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정책 논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영상물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 장은 읽어보세요.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론을 읽어볼 건데, 다음 토론을 읽으면 필수 쟁점을 파악하고 필수 쟁점별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은 무엇이며 논증 구성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거는 필수 쟁점별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 요거를 똑바로 파악하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 이 토론 문제도 일치불일치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토론의 맥락을 제대로 짚고 있으면 문제를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아까 앞쌤이 반대신문식 토론이 특징이 반대신문이라는 그런 게 입론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인 토론과 좀 다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칠판같이 생긴 거 보시면 논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참가자, 찬성 측 토론자 2명, 반대 측 2명, 사회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 신문식 토론이고, 토론 순서를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찬성 측이 입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반대 측 제1토론자가 입론을 하고요. 그러면 반대 측 찬성 측 제1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입론은 또 찬성 측 2번이 입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입론에 대해서 반대 측 1번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론하고 반대 신문을 차례로 끝나고 나면 아직 입론이 안 끝났네. 또 7번 입론을 또 반대치기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 신문을 제2토론자, 찬성 측의 제2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여기까지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찬성 1, 찬성이 둘 다, 그리고 반대 1, 반대 1 둘 다 입론을 한 번씩 한 번씩 하고 그거에 따른 반대 신문이 한 번씩 또 들어가니까 총 8번에 왔다 갔다 핑퐁이 이루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반론은 또 반대 측부터 반론을 합니다. 입론은 찬성 측부터 하니까 반론 제1토론자가 반론을 하고요. 이번에 찬성 측의 제1토론자가 반론을 합니다. 반대 측 제2토론자가 반론을 하고요. 찬성 측 제2토론자가 반론을 합니다. 이렇게 12번의 핑퐁에 따라서 토론이 종료가 된다. 토론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 읽어봅시다. 자, 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회자 이야기합니다. 사회자의 역할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자의 역할. 한나 그 자습서에 참고자료 쓰여있니 옆에? 토론 사회자의 역할? 그 사회자는 토론 배경을 설명하고 토론 주제인 논제를 제시한다 라고 써있는. 그것만 써있어? 네. 그럼 이따 볼게요. 자, 논제를 제시합니다. 일단은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논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논제가 왜 이 논제로 선정이 됐는지, 논제 선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등교시에 휴대전화를 거두어 갔다가 하교시에 돌려주는데 선생님께서 휴대전화를 내지 않는 학생은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의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글을 올린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내 논제가 등장하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 부분 논제. 라는 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사회자가 논제 선정의 배경과 토론 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자들한테 토론의 그런 절차를 소개를 하고요. 형식과 절차를 소개하고 토론의 순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다. 자, 찬성 측 1번. 자, 그 전에 입론하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 개념 잠깐만 이야기를 해주면 입론이란 건 뭐냐면 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발언하는 시간이 바로 입론 시간입니다.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발언하는 단계, 이게 바로 입론이에요. 자, 반대 신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입론이 끝난 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 중에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모순된 내용,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서 질문을 하는 단계가 바로 반대 신문 단계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입론을 할 때 찬성 측은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반대 측은 이 논제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며 논증을 합니다. 논제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며 논증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잠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오고 있지 않나? 네. 볼게요. 찬성 측 1.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 잠깐
쌤이 필수 쟁점부터 먼저 읽어줄게요. 지금 입론 1에서 다루는 필수 쟁점. 필수 쟁점 혹시 요약본 나와 있니 옆에? 입론 내용 주장 그거 쌤이 보고 있는 거고 다들 달라서 잠깐만 잠깐.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뒤에 아마 학습 활동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쌤이 읽어주는 걸 들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쌤이 입론 1, 찬성 측 입론 1 읽어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할 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라는 게 일단은 쟁점입니다.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싸우는 부분. 그래서 이게 아까 쌤이 정책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필수 쟁점이 3개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쵸? 정책 토론에서의 필수 쟁점 3가지 뭐였어? 첫 번째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 이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 부분을 바로 이 필수 쟁점으로 다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볼게요. 아까 쌤이 읽어줬던 것처럼 찬성 측의 근거,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를 근거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규제가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고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고 휴대전화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측 제2토론자 이야기합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 뭐라고 얘기하냐.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반대 신문은 이야기한 요점이 뭐야? 그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휴대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잘했어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교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왜 사용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반대 신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 측에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다. 그리고 교내에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첫 번째,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두 번째,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는 바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굳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 학교라는 공간이 직접 대화할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 법을 아는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며 응급상황 시, 그리고 부모님과 연락해야 될 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반대측 1토론자 입론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등하굣길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는 하지 않고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주장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다른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게 반대측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밑줄 치시고요. 찬성 측 토론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절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29.2%로 성인 전체의 휴대전화 중독률 11.3%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면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율적인 조절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있죠.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죠? 이것을 근거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성인이라는 대상보다 훨씬 중독률이 문제 상황이다. 청소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반대측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쟁점 1이 뭐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 그래서 여기서 반대 1과 찬성 1의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옆에 날개 문제 있죠? 첫 번째,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가? 라는 문제. 찬성 측은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부당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라고 찬성 측이 주장을 하니까 반대 측이 이에 대해서 아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성인보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높은 걸 보면 학교에서 이를 규제하고 통제를 해야지 청소년의 그런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즉 결국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 1. 이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한을 해야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주장한 반대 측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진짜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정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는 중독성이 강한 매체입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거는 결국 아까 봤던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통해서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내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 부분에서의 쟁점은 뭐겠어? 여기서의 쟁점은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각각 한 번씩 입론을 끝냈어요. 그쵸? 두 번째 입론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입론. 찬성 2. 오늘날의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수업 형태의 수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반대일이 끼어들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끼어들었어. 그죠? 반대일의 잘못된 의사소통 태도. 첫 번째,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말하고 있음.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찬성 측 2가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중재를 해주죠. 진행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 후에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 입론을 계속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찬성 측 2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수업 시간에 칠판에 글씨를 사진으로 찍거나 과학 시간에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복습할 때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어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뜻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 1 토론자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찬성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찬성측 2의 토론자를 무시하면서 말했다는 거. 그렇죠? 반대측 1의 잘못된 의사소통 태도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중간에 말을 끼어들어서 말을 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근거 없이 다른 토론자를 무시했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잘못된 의사소통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찬성측 2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휴대전화 사용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는 선생님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대신문에서 이 휴대전화는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반대 1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금 반박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반대측 제2토론자가 입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야, 반대측 2 한번 읽어볼래? 입론. 저는 휴대전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떠올려 보면 화면을 진득하게 보지 않고 다른 화면으로 금방 넘겨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용 양상 때문에 휴대전화는 학습보다는 주로 유의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그쵸, 잘 읽어줬어요.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찬성 측에서는 휴대전화가 교육적인 활용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반대 측은 휴대전화는 학습보다는 주로 유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이 다시 반대 신문을 해줍니다. 찬성 2.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주로 유의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 2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5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권위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용도는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인터넷 검색, 게임, 음악 감상 순입니다. 이렇게 주로 유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권위 있는 기관을 바탕으로 이 휴대전화를 유의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 주로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반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필수 쟁점, 아까 필수 쟁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게 부당한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쟁점은 정책 논제에서 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세 번째로 방금 이야기한 부분, 휴대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정책 토론의 효과, 휴대전화 사용을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효과, 허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필수 쟁점 3는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효과겠죠. 아까 두 번째 쟁점이었던 거는 필수 쟁점 두 번째,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의 이제 해결 워딩이 뭐였냐, 앞에서 봤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세 번째 쟁점에서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반론 단계에서는 입론과 반대 신문을 통해서 드러난 양측 논쟁의 강점과 약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비해서 최후 진술을 하는 단계가 바로 반론이다. 자, 반론 단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반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1 한번 읽어볼까 하나요?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좋아요. 잘 읽어줬어요. 찬성층은 쌤이 읽을게요.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침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반대측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신 점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관객 스스로 휴대전화를 끄게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를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개인 물품 사용, 즉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또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대투가 이야기합니다. 반대투 읽어줄까?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육 규범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은 직접적인 소통보다 휴대전화 이용한 감정적인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좋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합니다. 인터넷 강의가 일상화된 것처럼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고 사용을 제재하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면 안 된다. 일상 깊숙이 들어온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로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잘 들어보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어느 편의 주장이 더 타당했는지 토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활동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좀 요약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학습 활동에. 일단 입론 내용 정리. 첫 번째 쟁점이 뭐라고?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부당한. 그쵸. 규제하는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 이게 뭐라고? 문제의 심각성. 요거에 대한 쟁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은 학생의 자유다.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반대 측은 바른 생활 태도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을 교내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및 논증 구성은 읽어보시고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오히려 그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게 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고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게 될 것이다. 이게 더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측은 학생들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 이미 중독 상태에 간 학생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쟁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 일을 조절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요? 이 쟁점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쟁점이죠? 찾아보세요. 어떤 효과나 이유가 얻을 수 있는. 그쵸. 효과.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있는 걸 보시면 효과 및 개선 이익이죠. 이 정책 논제를 실행했을 때의 효과 및 개선 이익. 유용한 수업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반대 측은 이건 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거 및 논증 구성 쭉 읽어보시고요. 찬반 양측의 논증 중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말해보자.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반대 1 토론자의 의사소통 과정. 아까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말을 끼어들고, 그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측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옆에 자료실 보시면 정책 논제 결정 시 유의사항 잠깐 볼게요. 어딘지 찾았어요? 네. 자, 정책 논제 결정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되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구체적인 쟁점이 형성된 내용이어야 된다. 네 번째,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진술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네 가지 정책 논쟁 결정 시 유의사항 알아두시고요. 뭐 선거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 학교 안에 뭐를 폐회로 텔레비전에 설치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정책 논제로서 우리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주제다 라고 할 수 있겠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효과 및 개선 이익 이런 걸 토대로 쟁점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역할 한번 보고 끝내봅시다. 사회자의 역할이 어딨냐면 어차피 그 토론 마지막 페이지 있죠? 본문. 네. 거기에 요약되어 나와 있어. 사회자의 역할. 네. 그죠? 첫 번째 무슨 역할 한대요?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 요약하여 말해줍니다. 잠깐만요. 토론 어떤 거 있는 거야 지금? 네.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 그거 어디 읽고 있지 지금? 어딨다고? 여기구나. 오케이. 거기 정리가 되어 있군요. 네. 이게 자습서가 아니어가지고 교과서라서. 오케이. 그걸로 보셔도 되고, 여기 옆에 토론자의 역할. 첫 번째, 논제를 제시하고 내용을 정리해준다. 두 번째, 논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 발언 기회 및 시간을 균등하게 제공한다. 네 번째,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런 거.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이 서술형으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 각각의 쟁점에 따른 주장, 근거, 반대측의 찬성 측 반대 측의 각각의 주장과 근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쟁점별로 싹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고, 사회자의 역할 알아두셔야 되고, 또 반대일의 토론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이제 너희 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 학교에서 토론 부분에 서술형으로 나왔던 부분은 아까 말했던 사회자의 역할 2가지 서술하시오 하고, 반대일 토론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쓰는 거, 학습활동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은 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쟁점 3가지 이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각각의 쟁점별로 주장 근거가 찬성측 반대측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